안녕하세요. 저는 본관에서 일반반 프랩반과 예일반 수업하고 있는 중3 대표 강사 블레어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어제까지 날것의 모습으로 중학생 친구들 또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어머니, 아버님들 만나뵙게 되어서 이게 약간 좀 아침부터 정제하고 왔어요. 텐션을 많이 낮추고 왔습니다. 일단 저의 제목은 미래를 준비하는 영어 학습, CNC 중고등 연결 전략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목동에서만 타운 이거 저 맞고요. 저 목동에서만 15년째 중고등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CNC 이전 학원에서는 초중고 팀장으로서 강서구 전담반을 운용을 했고요. 그리고 진명여고, 목동고, 근교의 학생들을 지도를 했습니다. CNC는 현재 지금 8년 차고요. CNC에서 본관 프랩반과 특목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EBS에서 고교 학점제 진로 설계 강사로 또 목동권 중고등 내신을 계속 또 하고 있고요. 좋은 책 신사고와 이투스 수능교재, 세듀 수능교재에서 지필위원으로 있습니다. 예전에는 관광청에서 진행하는 영어 행사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 먼저 할게요. 우리 아이들 지금 방학 시작한 지 12월, 빠르면 12월 말, 그리고 현재 지난주 10일로 목동 본관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방학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들, 자제분들께서 현재까지 몇 권의 책을 읽고 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많이 읽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책은 영어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어머님들께 배부해드렸던 서울대 필독도서 100선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 반에서 요거 제가 항상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시기 전까지 여기 있는 교재를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특히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이니까 서양 사상에 해당하는 책들을 좀 읽어라. 그리고 옆에 체크해라. 라고 해서 아이들 항상 만나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오늘 가셔서 자, 우리 뭐 읽었는지 한번 체크해볼까? 이런 책 한번 읽어볼까 하시는데 요거 저희 반 기상 미션이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얘들아 서울대 선배들이 영상에 독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영상이 있어요. 보통 선생님과 어머님들이 야, 책 읽어 라고 하면은 안 들어요. 그런데 선배들이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좀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은 영상 하나 뽑아다가 자, 댓글로 목표 정해서 댓글 달아라 했더니 보이시죠? 제가 여기서 인상 깊었던 점은 아이들이 그냥 책을 많이 읽겠다가 아니라 선생님 영상을 보고 저는 다양한 영역의 책을 읽겠습니다. 특히 비문학 파트의 책을 좀 읽겠습니다. 라고 했던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너무 또 감동해서 아이들을 또 이렇게 칭찬해 줬는데요. 보이시죠? 그래서 또 교실에서도 제가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 주까지 몇 권 읽었고 이번 주까지 10권 이상 읽은 친구 손 들어봐라 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 강사입니다. 제가 올해만큼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해가 없어요, 어머니. 여태까지는 그냥 책 많이 읽어라 했는데 이젠 책 많이 읽어라가 아니야. 무조건 앉는 즉시 텍스트를 본다. 그런 수준까지 갔거든요. 저희 반에 졸업생 중에 진명여고에서 현재 1등급이 나오는 예비고3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희 반 교실에 와서 후배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책 진짜 많이 읽어야 돼. 고등학교 가면 책 읽을 시간이 없어. 근데 너네 나보다 바빠? 라고 하니까 애들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왜 많이 읽어야 되는지 아까 전에 애나 선생님께서도 설명을 좀 했잖아요. 애나 선생님 원서 읽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저는 원서뿐만 아니라 한국어로 된 비문학 서적을 좀 읽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중3 아이들을 먼저 만나면 항상 보여주는 달력이 있어요. 자, 여기 예비란 말씀 안 되니까 중3 학생 학부모님들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럼 보통 중3 아래 중1, 2 학생들도 있죠. 자, 요거 달력 보시면요, 어머님. 지금 현재 1월이죠. 11월 달 되면 보통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고등부로 아이들이 이관을 합니다. 자, 그런데 노란색으로 체크한 부분 한번 보실까요? 저 노란색이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내신 기간입니다, 어머님. 내신 기간을 제외한 아이들이 수능을 공부할 수 있는 진짜 기간은 자, 1월 다 갔죠. 자, 2월 조금 남았어요. 3월 아이를 개학해요. 수능 정규할 수 있어요. 근데 3월 가면 어머니들 공부량이 안 나와요. 아이들이 개학을 하잖아요. 자, 그리고 4월, 5월, 6월, 7월 하고 8월 정규할 수 있어요. 중3은 어머님들
입시 일정이 빠르기 때문에 아이들 고등 입시 때문에 뭐든지 한 달이 빨라요. 중2, 중3보다 빨라서 9월, 10월 내신하고 11월 빠이예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로 수능 공부할 수 있는 날들이 딱 직관적으로 보시기에 많이 없죠. 중2 학생이라면 중1 학생이라면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죠? 요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금 우리 아이는 단어를 못 외워요. 우리 아이는 아직 사춘기 후반부예요. 우리 아이 너무 빡세게 하면 도망가요.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는 오늘 달력 보시면 너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노란색으로 체크된 부분까지도 고등부에 연계시켜서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등영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메타인지 우리 아이의 객관적인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학부모님하고 첫 수업 때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들께서 모의고사 점수가 몇 점인지 아십니까? 90점대, 뭐 1등급, 혹은 모의고사 점수를 학교 내신 점수로 잘못 알고 계신 그 어머님들도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모의고사 점수는 고3입니다, 어머님. 고1, 2 점수가 아니라 고3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때 독해 같은 경우는요. 고3 수능 모의고사 점수가 몇 점인지 그리고 여기 재원생들 많이 계시죠. 재원생은 우리 분기별로 보는 진단평가에서 아이가 상위 몇 %를 차지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법 같은 경우는 학교 내신 문법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요. 문제집에 있는 문법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머님들 문제집 구성을 보시면요. 투부정사 파트가 있으면 투부정사에 해당된 문제만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가 찍을 수 있어요. 투부정사 쪽만 찍고 투부정사를 활용해서 작문하고 이러면 다 맞거든요. 자, 그런데 고등 문법은요. 한 영역이 나오는 게 아니라 통합형 영역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이의 학교 내신이나 아니면은 문제집에 있는 동그라미 개수로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요. 통합형 어법, 즉 수능 문제집 중에 어법 어휘가 모아져 있는 문제집이 있어요. 그런 문제집으로 아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또 여기서 특목반 이상의 자제분을 가지신 학부모님이라면 탭스, 뉴탭스에 있는 그래마를 좀 풀어보시면 그래마가 통합형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30문제 중에서 우리 아이가 25개 이상의 문제를 맞고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등 영어와 고등 영어의 차이점 총 3가지로 제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성적 체계가 다르고요. 두 번째 시험 범위가 다르고 세 번째 문제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조금 더 세세하게 보자면 제가 이렇게 표를 마련했는데요. 중학교는 절대평가입니다. 90점 이상이면 A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 90점 이상의 A를 받는 학생의 퍼센티지를 알고 계시는지요? 한 학교에 30% 정도가 A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고등부는요. 상대평가 5등급제. 원래 기존에는 9등급제였는데 우리 5등급제로 올해 중3부터 바뀝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보시면 5등급제로 바뀌면서 1등급이 10%, 2등급이 34%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자, 아까 전에 너무 이제 30% 끝쪽에 중학교에 있었던 아이도 영어가 A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아이가 30% 끝자락에 있었어. 자, 그러면은 고등학교 가서 영어가 2등급이 나올 수 있고 혹은 3등급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 5등급제로 바뀌면서 사실 내신에 대한 변별력을 갖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영어 모든 과목에서 사실은 1등급은 당연히 맞고 들어가야지 우리가 수시를 쓸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고 자, 범위는요. 교과서가 2가입니다. 중학교는. 그리고 프린트가 나와요. 뭐 어휘, 대화문, 문법에 해당하는 프린트가 나오고요. 제가 여기 본관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중학교를 제외하고는 다 쉬운 수준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봉영여중, 서술형이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가 되는 학교죠. 프린트의 양도 상당합니다. 목동고의 미니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목일중, 최근에 기출에서 저스티스에 해당하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해당하는 어려운 독해 지문이 나왔습니다. 신서중,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난리 났어요. 항상 90점대 이상 했던 아이들이 잘했던 아이들도 80점대, 특목 아이들도 80점대가 나오는 어려운 시험인데 사실 신서중은 늘 어려웠는데 최근에 쉬워진 거예요. 항상 그런 기조였어요. 그리고 앞간의 모군중이나 월촌중 같은 학교 제외하고는 심플한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프린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떠오르는 강자, 한묵중 읽기 프린트가 6개, 영자 신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추가 읽기 프린트가 나오는 학교예요.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 제외하고는 범위가 이 정도. 변별력의 특징은 이 아이가 문법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교과서 암기가 제대로 됐느냐, 그리고 객관식 위주죠. 많은 학교가 객관식 100%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달 완성이 가능해요. 우리 내신 기간 한 달 하죠. 고등부는요, 어머님, 교과서 2가에서 3가인데 한 가의 분량이 중학교 한 가의 분량의 2배입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가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너무 쉬워서. 그러면 모의고사 그 해에 받거나 그 전년도에 봤던 모의고사 하나에서 2세트 총 50지문이고요. 그리고 부교재가 뭐냐면 아이들 우리 선행 수업 들어올 때 사는 문제집 있죠. 독해 문제집. 그런 문제집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주로 EBS 교재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독해뿐만 아니라 듣기 부교재도 있고 어휘 부교재도 있어요. 복화장. 그리고 거기에 외부 지문. 외부 지문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변별력이 문법이 아니고요. 고등부는 이 외부 지문에 대한 고난도 독해에 대한 아이가 적응도가 있는가. 딱 모르는 지문 봤을 때 풀 수 있는가가 중요하고요. 지문에 변형이 있어요, 어머님. 교과서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변형이 돼서 나와요. 원문에서 출처해서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제는 같은데 다른 소재를 넣는다든지 변형이 심하게 들어갑니다. 서술형이 없던 서술형이 30%가 기본이고요. 그리고 40%까지 가는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문법이 범위가 없습니다. 무범위 어법 전체 영역에 해당하는 어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목동권 고교 내신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거 하나하나 어머님들 다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 가는 시점에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냥 대략적으로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목동고 진명여고는 여고죠. 우리가 남학생들이 가고 싶대요. 너무 표정이 어두우셔가지고 재미있으시라고. 자, 목동고 진명여고 여고인데요. 자연계통의 친구들이 많이 가는 학교가 목동고, 그리고 진명여고는 진명외고로도 유명하죠. 영어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목동고는 어휘 중심이에요. 어휘가 기본적으로 200개의 어휘가 나가고 거기에 해당하는 파생어, 반의어, 유의어 학습까지 하면 체감적으로 300개에서 400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범위에 어휘 300개 이상. 우리 아이들 학원 한 번 오는데 단어 몇 개 외우시는지 아세요, 어머님들? 제가 올해 중3 아이들 처음 만났는데 저희 반은 항상 200개예요, 방학은. 근데 처음 절 보자마자 선생님 200개 너무 많대.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선생님은 항상 200개여서 할 수 있어. 왜? 고등학교 가면 한 번 시험에 300개, 400개. 명덕 외고는 800개 이상입니다, 어머님. 그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역량을 늘려놓지 않으면 아까 전에 초등부 선생님도 말씀하셨던데 역량을 조금씩 늘려놓지 않으면 하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그런 게 이제 학교 내신에 나와. 그리고 외부 지문, 처음 보는 외부 지문인데 심지어 길기까지 해요, 목동고가. 그래서 아이들 좀 힘들고요. 진명여고 같은 경우는 어휘와 어법 중심인데 어법이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가 되며 여기 시그니처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 점수가 여기서 많이 갈려요. 개수 문제. 다음 중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선지를 고르십시오. 또는 옳은 선지의 개수는 올바른 어휘와 올바른 문법을 사용한 문장의 개수는.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고요. 특히 여기 학교요. 지지난 시험인가? 듣기가 나와요. 듣기가 나오는데 선지가 시험지 반 페이지예요. 이 반 페이지 중에서 듣기 방송에 맞는 문장의 개수를 고르세요인데 순서대로도 안 나오고 뒤죽박죽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체를 보면서 소거를 해나가야 되는 시험이에요. 듣기에 대한 압박이 좀 심한 학교고요. 양천구, 양정구는 남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주로 양천 갈 것 같아요, 양정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갈리는데 양천구는 듣기가 30%입니다, 어머님. 근데 듣기가 수능형 듣기가 아니고요. 원어민 선생님이 직접 녹음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발음이 뭔지 몰라,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랐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그리고 양천구가 쉽지가 않아요, 어머님. 외부 지문으로 뭐 고3 이상의 수능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소설이 또 들어가요. 매년 원더스라는 소설이 들어가고 또는 수단의 내전에 관련된 지문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가 상당히 긴 학교고요. 양정고는요. 외부 지문이라고 써놨죠. 외부 지문이 27점, 20에서 27점가량이 포함이 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고3 이상의 수능을 현재 중3 학생들이 다루지 않는다면 어려울 수가 있고요. 강서고도 가겠다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서 강서구는 수능 스타일이긴 한데 문항이 36문항 이상입니다. 시간에 대한 압박이 많고요. 그리고 강서구 시험 범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변형이 좀 심하게 되는 학교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신목고 왜 넣냐면요. 어머님들 시험 범위 한번 보시겠어요? 신목고 심플하죠. 요즘 아이들과 상담을 해보면요. 선생님 저 여고 싫고요. 또는
저 남고 싫고요. 저 남녀공학 갈 거예요. 라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왜? 너 삭발하고 남고 가야 돼.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또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어머님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서. 신먹고 왜 가고 싶냐면요. 하도 내신이 근처 학교가 어렵다고 하니까 저 쉬운 학교 갈래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어머님들. 신먹고가요. 모의고사 2세트에 추가 읽기 지문이 나온다 심플하게 보이지만 서술형이 40점이에요. 앞에 나온 학교들은 서술형이 30점입니다. 서술형 40점. 최근에 외부 지문 카이스트 기출에서 냈어요. 그리고 유튜브, 테드에서 나옵니다. 조금 결이 다르죠. 다 수능 모의고사인데 유튜브, 테드. 자, 유튜브, 테드는 문제집이 있나요? 어머님들? 한글 해석본이 있나요? 없어요. 아이들 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님들.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자, 다음으로 또 보시면 그러면 제가 고등 내신을 했을 때 1등급 받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주변 고등부 친한 강사들하고 만나면 항상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기 아까 전에 다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3번 자료 처리 능력만 제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료 처리 능력이 뭐냐면요. 어머님들 고등부 아이들 시험 범위가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학원에 와서 선생님 저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몰라요. 해석해 주세요.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절대 영어를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학교에서도 못 해줘요. 어머님들 모의고사 프린트 딱 주고 자 이거 시험 범위야 해봐. 이렇게 나오고 학원에서도 중요 지문은 좀 하겠지만 쉬운 지문까지 짜잘한 지문까지는 하기가 힘드니까 선생님들이 고퀄리티의 양질의 자료를 줍니다. 자 그럼 100개의 문제를 줬어 1차 때 그럼 우리 아이들 뭐 해야 돼요? 스스로 풀어보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보고 아까 전에 오답 정리 나왔죠? 그런 거 고등학생들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선생님 저 이런 학생까지 만났어요. 선생님 저 1번부터 150번까지 몰라요. 다 설명해 주세요. 이런 친구 만났고요. 진짜 잘하는 친구 만났을 때 팍팍팍 쳐내고 선생님 저 여기서 이거 특히 선지 2번 4번 헷갈려요. 이런 친구들 중학교 교실에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 딱 보면 너는 고등학교 가면 영어 1등급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자료 처리 능력, 그러니까 학원에 대한 의존도가 설명에 대한 의존도가 아니에요, 어머님들. 설명이 아니라 고퀄리티 자료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선생님께 모르는 걸 바로 해결하고 넘어가는 그런 의존도가 높은 친구들이 영어 1등급 받을 수가 있어요. 최상위권 영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언제 길러지는가? 중학교 내신 대비 기간이에요. 어머님들 중학교 내신 대비 기간에 우리 아이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아 가면 문제밖에 안 풀고 혹은 내신이 없는 친구들 다른 애들 다 노는데 나 왜 영어학원 가야 돼? 이러는 친구들 많죠. 그런데 어머님들 제가 이런 예시를 항상 들려드리거든요. 요리 공부하려고 백종원 아저씨 유튜브를 맨날 봐. 어머님들 요리가 늡니까? 직접 뭐 해봐야 되죠? 많이 해봐야 되죠. 그런 거 내신 기간에 하는 거예요, 어머님들. 물론 고등학교 선생님들보다 더 상세하고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스스로 문제 풀고 처리하는 능력을 지금 갖춰놓지 않으면 고등부에 가서는 범위 때문에 지칠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우리 아기는 그 꼼꼼하지가 못하니까 정시로 가야겠어. 라고 고등학교 넘어가서 또 전화가 오세요. 정시로 가도 괜찮겠느냐. 진학사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교과 성적 2점대 학생에서 1%에서 3%의 수능을 받는 친구도 대략적으로 53%다. 저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내신 준비가 곧 수능 준비다. 내신 때 정시로 가겠다는 아이들 대부분이 영어로 정시로 가겠다는 아이들 대부분이 외우는 거 싫어하는 친구들이에요, 어머님들. 본문 외우기 싫고 수거 외우기 싫고 어휘 외우기 싫어. 그게 근데 사실 외우는 것이 수능 공부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신 뭐 수시파 정시파가 아니라 모두가 다 내신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고요. 킬러 문항이 배제됐던 올해 수능, 그러니까 작년도 수능을 보시면 24년도 수능은 1등급 범위가 4.7%, 그리고 그 다음에 봤던 6월 모의고사가 1.4%였어요. 1등급이. 난리가 났었던.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10.9%로 우리 수험생 친구들 어깨 좀 툭툭 쳐줬고요. 그래서 이번 수능 6.2%가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머님들 24년도 수능이 절대평가 이후로 가장 어려웠던 수능입니다. 4.7%, 올해 수능 6.2%. 쉬워졌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1등급과 2등급 비율을 보시면 24년도는 22.18%, 25년도는 22.57%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수능 킬러 문항을 배제했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수능을 요렇게 다 분석을 했는데 이 중에서 어머님들 요거 제가 PPT로 다 드렸으니까 중요한 것만 강조를 하자면 여러분들 1번, 2번, 3번, 4번 중에 가장 무시하는 수험생들과 어머님들이 가장 무시하는 영역이 무슨 영역입니까? 듣기 영역입니다. 자, 올해 오답률 탑5에 듣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듣기 15번 문제가 뭐냐면요, 어머님. 뭐 이런 내용이요, 대략적으로. 차가 밀릴 것 같은데 우리 좀 빨리 출발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대답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선택지 두 가지. Let's head out for the concert far in advance랑 How about leaving the concert early? 이런 질문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였어요. 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1번, 2번 중에 어떤 걸 골랐겠습니까? 2번을 골랐어요. 자, leave는 콘서트를 떠나자예요. 콘서트장을 떠나자. leave for가 출발하다예요, 얘들아. 어머, 출발하다입니다. 자, leave for하고 leave for하고 leave는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 듣기를 너무 무시한 거죠. 그런데 무시했다고 뭐 쉬웠던 건 또 아니에요. 3월 모의고사부터 고3들 들어가는 모의고사 요즘 듣기 선지를 상당히 까다롭게 냅니다. 아이들 제일 외우기 싫어하는 수거 표현 있죠? 풀 오버 쓸래, 테이크 오버 쓸래 요런 표현들. 그러면 지금 어머님, 아버님들 공부하셨던 성문대로 막 수거를 달달달 암기시켜야 할까요? 그렇게는 못하고요. 듣기 공부를 양질 있게 해야 되는데 한글 해석본 많이 읽혀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듣기 공부를 끝내요. 듣기 객관식 풀었어. 딕테이션 다 했어. 끝. 받아 적고 끝이 아니에요, 어머님들. 한글 해석지로 모르는 어휘 표현을 다 찾아서 공부를 해야 돼. 그 정도만 공부하면 돼요. 따로 수거집을 사다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듣기가 조금 난해했다. 독해 여전히 어려운데 선지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지만 가장 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아이들 객관적 단서를 숨겨놨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학원에서 스킬 특강이라고 해서 모의고사 스킬 특강 막 100만 원 막 이렇게 때립니다. 들어보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올해 작년 수능을 보고 이번에 그 특강을 깔지 못했어요. 안 먹혀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for example 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앞이 주제문 뒤에는 구체화된 거야. however 역접이네. 반대되는 거 찾아야겠네. 요런 명시적 단서들이 9.12 모의고사에서 있었는데 수능에서는 완전 삭제했어요. 이거 뭘 보겠다는 거죠? 진짜 독해 실력. 아까 초등부 선생님 말씀하셨죠. 원서 긴 호흡의 원서를 읽었는가? 제대로 알고 읽었는가? 아니면 너 짜집기 해서 봤지? 앞에 봤지? 뒤에 봤지? 뿔마해서 봤지? 이런 거 본 거예요. 그래서 독해가 이렇게 됐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중2, 중3을 위한 고등 영어 학습 전략이라 써놨죠. 아이랑 딱 명절에 수능 한번 영어라도 한번 보세요. 근데 오늘 당장 가갖고 야, 나 너 학원에서 잘하고 있는지 봐야겠어. 여기 풀어봐.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용돈 받고 명절에 기분 좋을 때 이번 수능이 조금 난해했다며 난 우리 딸내미 아들이 풀 수 있는지 궁금한데? 뭐 이렇게 한번 해보셔가지고 1시간 딱 잡고 듣기랑 푸시는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엄마 나 이거 알았는데 틀렸네. 잘못 체크했네. 그런 말 딱 반만 믿으시고 객관적인 점수를 판단하시는데 3등급 이하다. 그러면 한 지문 9개 문장 중에 9개에서 10개 문장 중에 모르는 단어가 10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어머님들? 어휘 외워야 되는데 어휘장을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시중에 가시면 출판사 상관없이 어원편이라고 써져 있는 어휘가 있어요. 집에 책꽂이에 반드시 있어요, 어머님들. 새로 사지 마세요. 어원편을 보시는데 그거 표제어만 암기하면 안 됩니다. 유의어, 반의어, 예문까지 학습을 하는데 기간 정해드리겠습니다. 3달 몇 바퀴? 2바퀴. 최소 하루에 150개 이상 암기해야 됩니다. 2바퀴 돌리셔야 돼요. 그럼 어느 정도 아는 단어들이 좀 나올 수가 있고요. 어원편 끝냈다. 자, 그러면은 시중에 파는 수능편 있어요, 어머님들. 수능편 보시면 많이 중첩이 되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우리 CNC 재원생이라고 하면 중3이니까 수능편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집에서는 어원편 가져다가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2등급 이상이면 후반대 30에서 45번대 문장을 맞추는 걸 목표로 하는데 이 친구들은 어휘도 해야겠지만 구문독해 연습해야 돼요. 이번 수능 20번대 영역에서 한 문장이 4줄이었습니다, 어머님. 한 문장이 4줄이라는 건 호흡이 길다는 거죠. 이런 거 끊어읽기 하는 연습이 뭐냐? 구문독해예요.
문법의 요소별로 나누는 것이 구문 독해입니다. 요거 좀 시켜주시고요. 1등급 이상이다. 우리 학원의 프랩 B반부터 특목반까지는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모르는 단어가 거의 적을 거고 있더라도 유추 가능한 수준. 그리고 제가 빈순 삽함 3점대 영역을 노리자. 빈칸 순서 삽입 그리고 함의 추론. 이게 좀 어려운 파트예요. 요런 거만 모아져 있는 문제집 있습니다, 어머님들. 요런 거 공부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선지 분석, 매력적인 오답을 걸러내는 연습만 하면 좋고요. 자, 그리고 수능 고난도 어휘라고 해서 각 출판사에 나와 있는 가장 어려운 단어장이 있어요. 저희 반 예일반에서는요. 어휘끝 블랙이라는 수능 이상의 어휘장인데 이 단어장이요. 명덕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장입니다. 그 정도 각 출판사에서 제일 끝에 있는 단어장을 암기해주면 좋고요. 외고전사고 목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의 원서를 강독시켜야 됩니다. 원서 저희 반에서 하고 있어요. 현재 특목반에서는 사피엔스 읽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목일중학교에서 잠깐 나왔다고 했죠. 저스티스. 그런 거 한글로 된 거 영어로 된 거 같이 한 세트로 사서 구매해 주시고 이기적 유전자 이런 지문들을 많이 읽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CNC 고등 대비 프로그램 말씀드리는데 이 중에서 아까 전에 CNC 진단평가 말씀하셨어요. 인사팀장님이. 자, 그리고 CDP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것 같고요. 실전 모의 시스템 이거 모르시는 학부모님들 많아서요. 우리 학원 금요일과 토요일에 모의고사를 실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신청하셔서 방학 동안만이라도 좀 시켜주세요. 실제 시험과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을 봅니다. 우리 아이들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어머님들 듣기 하는 거 보셨어요? 뭐 꽂고예요? 엄마 나 듣기 해야 되니까 뭐 사줘? 뭐 사주셨어요? 요거 사주셨잖아요. 자, 듣기 이거 꽂고 하시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돼요? 실제로 스피커 켜놓고 조금은 부산스러운 환경을 조금, 그러니까 어머님 TV 보세요. 청소기 돌리세요. 그렇게 하셔서 듣기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 학원에서 해준대요. 그러니까 요거 보게 해주시고 성적표도 나올 거고요. 정규 수업이라고 했는데 제가 가장 큰 특징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CNCN의 중3 선생님들은요. 대치동과 목동의 1타 수능 강사 선생님들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어머님들 일단 초, 중등 운영하는 학원 보내보셨을 거예요. 어학원. 그 선생님들도 훌륭하시지만 다른 면에서 훌륭하시지만 아마 고1 모의고사까지는 건드려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고등 강사들 쓸 수가 없어. 페이 때문에. 자, 그리고 고등 학원까지 하는 학원과 고민을 또 하실 거예요. 고등부 학원으로 넘어가야 되나? 자, 그런데 어머님들 강사들이요. 고등부 깔린 강사들 1교시에 중3 넣죠. 선생님들 놀리기 싫어서 1교시가 중3입니다. 2교시, 고1, 2, 고3 이렇게 가죠. 내신 기간의 메인 학년이 몇 학년입니까? 고등부겠죠? 고등부 입시 성적 나와야겠죠? 근데 우리 CNC는 고등부 수능 선생님들이 중3에 포진되어 있어요. 그럼 왜 도대체 CNC 선생님들이 이렇게 포진이 돼 있느냐?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페이 경쟁력? 그것도 맞아요. 저희 고등부 선생님보다 더 높은 페이를 받고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 것도 맞지만 사실은 저희 학원은요. 페이퍼 업무가 없고요. 그리고 뭐 미팅 이런 게 없어요. 그럼 저는 하루 종일 출근해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고등부를 가르쳤던 강사인데 중학교 교재를 가지고 계속 자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퀄리티를 어떻게 높이지? 매년 사용하는 교재가 다르고요. 매년 내신 교재를 다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이런 거밖에 없는 거야. 학생들 마주하는 거, 그리고 자료 퀄리티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거 우리 중3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있으니까 내년을 앞두고 가르치는 강사들이니까 믿고 맡기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신 기간을 고등 대비의 기간으로 활용을 해라. 내신 기간에 저희 반 하는 거 있어요. 자, 이거 뭐죠? 우리 대부분의 중학교에서는 객관식이 위주입니다. 저희 반은 모든 학교에서 나와 있는 프린트를 제가 주관식 자료로 만들어줘요. 자, 요거 잘 안 보이지만 채점 다 제가 합니다. 1차적으로는 학생들이 해요. 2차적으로 제가 하고 직본날 제가 합니다. 자, 이게 1차 자료 동그라미 별로 없죠? 우리 아이들 작문을 많이 안 합니다. 자, 그런데 2차 직전까지 다 맞고 갑니다. 요거를 지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어려운 자료예요, 어머님들. 고등학교 가면요. 자, 여기서 틀린 거 고쳐봐가 서술형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 밑줄을 안 줘요. 전체적으로 날카로운 눈빛으로 문장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료로 내신 기간에 연습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리딩, 그래마 노트 작성하고 있고, 리딩 본인만의 언어로 정리하는 연습. 그리고 특목에서는 현재 사피엔스를 가지고 크리티컬 띵킹 에세이 작업하고 있다. 라고 해서요.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요. 이거 학생들이 보낸 카톡이에요. 딱 보시면 저쪽 오른쪽은 어머님들이 보낸 카톡이거든요. 학생과 제자, 선생과 제자 사이를 넘어서 정말 사이가 깊어 보이지 않나요? 그중에서 올해 예비 고3인데 지금 미리 졸업을 해서 조기 졸업을 해서 올해 카이스트를 간 학생이 있습니다. 저희 반에. 근데 거기 어머님 저랑 통화 딱 한 번 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필요한 게 뭡니까? 중2 때. 어머님 서술형 잡아줘야 합니다. 그때 서술형 특강 딱 한 번 들었고요. 올 내신 100점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영어 학원을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CNC에서 잡았던 습관 그대로 고등학교 때도 써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기 졸업하고 카이스트 진학했습니다. 지금 저희 반 아이들하고 저는 이제 이런 관계로 제가 아까 전에 국어 독서 목록 보여드렸잖아요. 영어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은 이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력을 좀 끼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학원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으니 어머님들께서는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를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고요. 우리 입시 소장님 나오셔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